보겠습니다. 30분이게 디벨로퍼 인문학이 있는데 교재가 이렇게 있고요. 교재가 그 3페이지 있고 그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이 글씨가 이거 저도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저도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서울에서 50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맨 왼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나오잖아요. 주택법은 거기 나오죠. 사업계 승인이고 뭐 아파트는 20세대, 단독주택은 30% 나오죠. 얼핏 나올 거예요. 왼쪽 거. 그 왼쪽 것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왼쪽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좀 확대해서 보는데 왼쪽 걸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5페이지 보니까 꼭 알아야 될 법이 4인방이 있습니다. 건물법, 건축법, 주공치, 주택법 네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에 그 디벨로퍼의 정의, 프로세스 여러 가지 나와줍니다. 그 4번에 보니까 건축법,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건물법, 건물법을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건물법. 요거를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강의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거 강의하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건물법은 자체가 여기에 없으니까 중개에 민법에 없으니까 이거 강의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늘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오피스텔은 뭐야? 주택법도 아니고 건축법도 아니고 뭐지? 무슨 법이지? 늘 헷갈렸던 거죠. 그렇죠? 이거 건물법은 또 뒤에 건물법은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건물법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내가 오피스텔을 2호를 받았어요. 2개. 그 101호하고 102호.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101호하고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A한테 팔고 싶고 중간에 B한테 팔고 싶잖아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건물법은. 건물법은 뭐가 안 되냐면 건물법 자체가 뒤에 법이 있나? 있겠다 여기. 그 여기 빠졌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빠졌나 보네요. 여기는 빠졌나 보네요. 그럼 개념 볼게요. 뭐냐면 이 건물법은 뭐가 있냐면 이 오피스텔 10개를 받으면 한 사람한테 넘기는 건 돼요. 1인한테. 근데 오피스텔 10개를 분양받았어. 한 사람한테 10개를 넘기면 되는데 10개를 각각에 넘기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돼요? 갑자기 뭐가 돼요? 분양권 거래도 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이게 안 돼요. 법으로. 뭐 언제 해야 돼요? 사연수익 끝나고 나서 해야 돼요. 각자의 명의 변경하는 게. 그게 건물법이에요. 근데 그런 법이 있는 게 모르고 하니까 이 건법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건법이죠. 그래서 그 뒤에 건법이 이게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께 건법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그 7페이지는 그렇고 8페이지 보면은 이건 나오죠. 8페이지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나오죠. 거기 보니까 적용 대상을 보니까 가번에 보니까 바닥 면적이 합이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렇죠. 분양하는 바닥 면적 합이죠. 분바합. 그 8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일단은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이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게 건분법이죠. 아까 3,000평방미터 분양하는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생활스파스, 30실. 이렇게 나오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 동일 건축물을 짓는 건축물이죠. 주택 외의 용도시설 바닥 면적이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3,000평방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제일 많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분양하는 바닥 면적의 합이 3,000이 넘어가는 게 건물법이라는 거. 요게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출구에 대해 정확히 알았고요. 밑에 2번에 보니까 적용 제외에 보니까 이 업무용 건축물 주택법 이건 아니죠? 산지법 질산시설 아니고 관광숙박시설 아니고 노인복지법이 아니죠. 이건 노인복지법이 아니죠. 요런 나머지는 건물법이 아니다 이거죠. 주택법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법을 알아야 우리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건물법이 빠지면 우리가 여기 나올 때 퍼즐이 안 맞춰져. 이게 있어야.
요게 있어야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돼. 건축법도 아니고 주택법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상품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다 건물법이에요. 이제 생활스파시도 건물법이고 의외로 많거든요. 이거는 30%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분양하느냐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전체가 나오는 게 30% 이상이면 이거 분양하느냐 아니죠. 분양을 하든 안 하든 30% 중에 30개만 있으면 건물법이라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오피스텔 생수는 뭐라고요? 그냥 자체가 30%가 넘어가면 건물법. 분양하느냐 아니면 만약에 그 오피스텔이 50개야. 50%예요. 29개만 분양한다. 그럼 건축법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전체가 50%니까 이건 자체가 건물법. 다만 뭐만? 상가 같은 거, 다른 거 여러 가지 상품 있죠. 그런 것들이 분양하는 바다면제 합의 3천이 넘어간 건물법이고 아니면 건축법이라고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예외가 요거 하나 있고 주택의 300세대 미만이면서 차지하는 면적 90% 이상. 요거 도시형 생활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형 299세야 되고 상가를 놓잖아요. 이거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으로 가요. 건축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9페이지 보면은 이런 모든 상품들 다 나와요. 뭐 섹션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 3번에 보니까 지시한 센터, 지하철 조화, 사용하는 렌탈하우스 전부 다 여기서 이걸 다 해결이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한번 법을 하나만 비교해 볼까요? 도시형. 주택법은 뭐예요? 50호. 100세대 지으면 그냥 도시형만 지으면 50세대 이상 지으면 주택법이죠. 근데 이렇게 지으면 299세대 미만이고 상가를 지면 이건 건축법이죠. 이거 다르잖아요. 서로가. 건축법. 그 다음에 도시형만 50세대 미만을 지으면 이거 건축법이죠. 요거는 주택법이고 도시형 이렇게 하나만 지으면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해야 돼요. 청약통장 필요 없고.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오피스텔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텔도 있어. 근데 오피스텔 30%가 넘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건물법. 근데 미만이에요. 이거는 건축법. 달라요. 여기 똑같이 뭐 다릅니다. 출발이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법으로 대한민국의 개발 상품 다 해결돼요. 이 법으로. 우리는 그 수많은 상품이 있죠. 그 상품이 여기로 다 해결된다고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토지법도 없잖아요. 상가법도 없어요. 토지든 뭐 공법이든 뭐니 그런 거고, 상가도 그만한 거고, 나머지 법은 다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전부 다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거기 뭐, 섹션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 뭐, 지하철 조합, 아까 얘기했죠. 분양용 호텔, 렌트하우스 있습니다. 이게 분양용 호텔하고 생활스파스 차이점이 뭔지는 아세요? 분양용 호텔은 주방시설이 없는 거. 주방시설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잠만 자는 곳이 분양용 호텔이고, 생활스파스는 주방시설이 있는 거.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방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뭐가 됐죠? 분양용 호텔이 인기가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얘네들 밥 안 해 먹어. 오면은 새우잠 자요. 방에서. 다 밖에서 해결해. 그때는 그래서 대박 났죠. 근데 사드 때문에 중국이 안 오니까 망했죠. 아무도 안 가. 우리나라 사람은 해 먹어야 돼. 아무도 안 가니까 망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어디서 해 먹어야 적성이 풀리는 나라고 중국은 반대야. 그러니까 중국이 안 오니까 이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는데 그때는 이거 뭘로 개발했어요? 이건 건축법이었잖아요. 이제 3천이 넘어가면 근데 분양 호텔이 여기가 보면 300세대가 있어요. 옛날 분양 호텔. 왜 분양 호텔 난리인 줄 알아요? 옛날 분양 300세대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300호야. 근데 여기까지만 분양해. 왜? 3천이 안 되게끔. 분양하는 바다면적 합이 3천 평면 안 돼. 그럼 이건 뭐예요? 건축법.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회사에서 보유분이래. 그럼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이것도 분양할 거면서. 그러니까 분양 호텔은 항상 뭐예요? 연중? 항상 분양이야.
이유가 이거죠. 항상 분양 연중이요. 분양 호텔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알면 이 아웃풋을 안다니까요. 오늘 짧은 시간대로 이해 잘 하시네요. 그래도 이게 논리를 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분양하니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채워지니까 뭐가 돼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소송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이거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래서 생활시설은 30% 이상은 건법을 하자. 이게 나온 게 생활시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양형 호텔은 어쩔 수 없고 너무 망했다 이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 것이 분양형 호텔. 분양형 호텔도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에는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분양형 호텔은 운영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행사가. 운영식으로 보는데 이게 누군가 들어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그 청소하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그 운영비가 보통 얼마냐? 40% 들어가요. 40%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치는 게, 그 다음에 여기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직원들 20, 30%씩 나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은 몇 프로가 수익이 돼야 돼요? 70%가 돼야 이게 정상 운영돼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70%가 넘어야 투자자 수익이 나온다고요. 가동 70%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 성공한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군데. 동탄에는 남아도 호텔. 삼성 때문에. 그 한 군데만 90%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동률이 3, 40%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가동률이 안 나오니까. 가동률이 나와야 투자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한 데는 동탄 남아대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거. 아웃풋이 잘못된 거죠. 왜? 이걸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상품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은 뭐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거는 관광진흥법이라든지 토지로 다 해결되고요. 타운하우스, 플러스 쭉 나옵니다. 사업계획서. 책에 이런 거 우리 쪽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페이지, 11페이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에쿼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에쿼티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 에쿼티. 그렇죠? 에쿼티 많이 얘기해요. 이 에쿼티가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인데 그게 뭐냐면 비용 쓰는 거 있잖아요. 비용에 지금 금융감독원 20% 권장하고 있습니다. 20%가 뭘로? 땅값이죠. 로 확보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20%를 확보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강남 같은 데 분양 잘 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분양 잘 되죠. 그때는 강남 분양 한 방에 될 것 같다. 분양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금이 금방 돈다는 얘기죠. 그때는 5%도 가능해요. 분양 잘 되는 지역은. 또 분양 안 되는 지역은 20%도 안 돼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분양 안 되는 지역은. 근데 금융감독원 권장이 20%라는 얘기지 꼭 절대 20%는 아니에요. 분양이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본이 부족해. 그냥 분양 사업계획서 진짜 잘 만들어. 계획서를, 분양 계획서. 봐라, 우리는 분양 완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쿼티 부족해도 해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거죠. 분양 제안서하고. 마케팅 제안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에쿼티가 뭐 10%밖에 안 되지만 이거 봐라. 얼마나 분양률이 높은지 잘해보세요. 오케이, 그래?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에쿼티 10%여도 되는 거죠. 에쿼티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지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주관적인 게 상관이 없고 에쿼티가 뭐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에쿼티 때문에 어디로 간다? 건설사부터 먼저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알겠고요. 12페이지 보면은 입지 분석이 쭉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신탁이라든지 대리사무에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차입형 토지 신탁 이게 그 옛날에 얘기했던 개탁에 이게 관련 토지 신탁은 이거는 이제 관련 토지 신탁이고요. 툰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장에 보면 그림도 나와 있을 겁니다. 14, 15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14, 15페이지 그림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볼게요. 17페이지 얘기하면 17페이지, 18페이지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제.